지금 당장 부엌이나 거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집안에 생수병이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식탁 위입니까? 텔레비전 옆입니까? 아니면 침대 머리맡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편한 곳에 손이 잘 닿는 곳에 무심코 두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생수병을 놓아둔 바로 그 자리가 매달 여러분의 통장을 텅 비게 만드는 진짜 원인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잘 살게 된다고, 성실하면 언젠가는 보상받는다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고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빚 갚느라 허리띠 졸라매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왜 통장은 늘 텅 비어 있고 돈은 들어오는 족족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집안의 물기운, 즉 수기가 잘못된 자리에서 재물 기운을 밖으로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생전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물은 만물의 어머니이다. 물이 바른 자리에 있으면 복이 흐르고 물이 그릇된 자리에 있으면 복이 새어나간다. 저는 수십 년간 기운의 흐름을 관찰하며 이 가르침이 얼마나 깊은 진리인지를 몸소 깨달았습니다. 비싼 생수를 마신다고, 정수기를 들여놓는다고 재물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물도 잘못된 자리에 놓이면 그것은 재물을 지키는 그릇이 아니라 재물을 흘려보내는 구멍이 됩니다. 좋은 아파트, 넓은 거실, 비싼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기가 흉지에 놓인 채로는 그 모든 것이 찢어진 우산에 불과합니다. 겉으로는 비를 막는 척하지만 안에서는 이미 흠뻑 젖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밤을 보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새벽 3시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고 있는 밤, 은행이자 걱정, 자식 교육비 걱정, 노후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그 밤, 그 고통이 갑자기 찾아온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사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집안의 수기가 잘못된 자리에서 조금씩 재물 기운을 갈아먹어온 결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팔자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고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은 단 하나입니다. 생수병 하나를 올바른 자리에 놓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재물방위인 동남쪽의 낮은 자리에 생수 한 병을 정성스럽게 모시는 것. 그것만으로 3일 뒤부터 막혔던 재물 기운이 물을 터뜨듯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돈을 쫓으면 쫓을수록 돈은 도망갑니다. 하지만 기운의 문을 열면 돈은 스스로 찾아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돈을 쫓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돈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만드는 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그 작은 손길이 오늘 여러분이 심는 첫 번째 복의 씨앗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직접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경상도 어느 작은 도시에서 30년 넘게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시던 6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가게 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명절에도 쉬지 않으셨고 아픈 몸을 이끌고도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그분을 보며 저렇게 성실한 사람이 잘못될 리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일했는데도 통장에는 늘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식 결혼 자금을 마련하려 했지만 그 돈도 어디선가 새나갔습니다. 조금 모이면 사라지고 또 조금 모이면 또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저를 찾아오시던 날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는 늘 이 모양입니까?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분의 손을 잡고 먼저 그 댁을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거실 한쪽 텔레비전 바로 옆바닥에 생수병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들어가 보니 침대 머리맡 협탁 위에도 생수컵과 물병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물이 볼 옆에 앉으면 서로를 해친다. 물이 잠자리 곁에 머물면 음기를 불러복을 삼킨다. 텔레비전은 끊임없이 전자기파를 내뿜는 화보의 기운을 가진 물건입니다. 그 옆에 수기를 품은 물병이 놓이면 수와 화가 충돌하여 재물 기운은 뿌리째 타버립니다. 재물이 쌓이려는 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불꽃이 그것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침대 머리맡의 물은 더욱 위험합니다. 사람이 잠든 시간은 음기가 가장 강하게 흐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물이 곁에 있으면 물은 재물 기운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몸속의 건강 기운과 집안의 복 기운을 빨아들이는 통로가 됩니다. 30년 동안 그분의 가정에서는 매일 밤 자는 동안 복이 새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나쁜 팔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물이 잘못된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날 바로 2가지를 바꾸도록 했습니다. 텔레비전 옆에 물병은 즉시 치우고 침대 머리맡의 물도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거실의 동남쪽 모서리 바닥에서 가장 낮은 곳에 새 생수병 하나를 조용히 놓아드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붉은 종이 한 장을 깔았습니다. 별다른 주문도 비싼 물건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올바른 자리 그것 하나였습니다. 3주가 지났을 무렵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래전 거래처에서 밀려있던 외상값을 갑자기 갚겠다고 연락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자까지 얹어서요. 그분은 눈물이 고요목이 매우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이게 정말 물 하나 때문입니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물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리가 나빴던 것입니다. 이제 물이 제자리를 찾았으니 기운도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물은 본래 재물을 부르는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운은 방향이 있고 자리가 있고 법도가 있습니다. 그 법도를 모르면 아무리 좋은 물도 독이 됩니다. 그 법도를 알면 단돈일 0원짜리 생수 한 병이 30년 묵은 재물의 막힘을 뚫어줄 수 있습니다. 물은 잘못이 없습니다. 자리가 잘못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리는 오늘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어렵고 복잡한 이론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아주 단순하고도 깊은 진리를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왜 하필 물입니까? 왜 동전도 아니고 향도 아니고 생수 한 병이 재물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 답은 수천 년 전 우리 선조들이 남겨주신 음양오행의 법칙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행이란 이 세상을 이루는 5가지 근본 기운을 말합니다. 목, 화, 토, 금, 수. 이 5 기운은 서로를 낳고 서로를 제어하며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그 중에서도 수, 즉 물의 기운은 모든 생명의 시작점입니다.
수는 목을 낳고 목은 화를 낳습니다. 재물과 번영은 목과 화의 기운에 속합니다. 다시 말해 재물이 자라나려면 반드시 수기가 먼저 건강하게 흘러야 합니다. 물이 없으면 나무가 자랄 수 없고 나무가 없으면 불꽃도 피워 올릴 수 없습니다. 재물의 뿌리는 결국 물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재물은 열매이고 복덕은 뿌리이며 물은 그 뿌리를 적시는 빗물이다. 뿌리가 마르면 열매가 맺히지 않듯 집안에서 수기가 막히거나 흐트러지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재물의 열매는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동남쪽입니까? 풍수지리에서 동남쪽은 성궁이라 부릅니다. 성궁은 하도와 낙서에서 재물과 풍요를 관장하는 방입니다. 바람이 들어오고 기운이 모이고 복덕이 쌓이는 자리입니다. 예선인들은 집을 지을 때 반드시 동남쪽을 살폈습니다. 동남쪽이 열려 있으면 재물이 들어오고 동남쪽이 막히거나 어지러우면 재물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수기를 품은 물을 이 성궁의 자리에 놓는 것은 재물을 부르는 기운의 통로에 맑은 물을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막힌 수도관에 물을 틀면 녹슨 것들이 쉽게 내려가듯 올바른 자리에 생수한 병은 오랫동안 막혀있던 재물 기운의 통로를 서서히 열어줍니다. 그렇다면 왜 낮은 자리입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의 본성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노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상선약수. 가장 높은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다투지 않고 낮은 곳을 찾아 흐르며 결국 모든 것을 채운다. 재물 기운 역시 무겁고 낮은 곳에 고입니다. 높은 선반 위, 식탁 위에 물을 놓으면 기운이 흩어집니다. 하지만 바닥 가까이 낮은 곳에 물을 놓으면 재물 기운이 그 자리에 둥지를 내리듯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재기, 즉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재물 기운입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횡재수가 아니라 달마다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진짜 재물의 기운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가정의 기운을 살펴왔습니다. 재물이 넘치는 집과 재물이 새는 집 사이에는 언제나 뚜렷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재물이 흐르는 집은 수기가 바른 자리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재물이 새는 집은 수기가 흉지에서 끊임없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의 물병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거대한 변화를 위해 거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주의 법칙은 언제나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한 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듯 올바른 자리에 생수 한 병이 수십 년 묵은 재물의 막힘을 뚫을 수 있습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집은 살아 숨쉬는 기운의 몸체입니다. 그 몸체 안에서 물은 혈액입니다. 혈액이 바른 길로 흐를 때 몸은 건강해집니다. 재물도 그와 같습니다. 수기가 바른 자리에서 바른 방향으로 흐를 때 재물은 자연스럽게 그 집으로 모여듭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에 걸쳐 검증된 우주의 순리입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향한 진심 어린 믿음과 지금 이 순간 행동으로 옮기려는 여러분의 의지뿐입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집의 동남쪽 방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휴대폰을 꺼내 나침반 앱을 실행하십시오.
거실 한가운데 서서 동남쪽 방향을 찾으십시오. 동남쪽은 동쪽과 남쪽의 중간 방향, 즉 나침반으로 약 135도 방향입니다. 그 방향의 거실 모서리를 확인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재물 기운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만약 그 자리에 지금 무언가 어지럽게 쌓여 있다면 오늘 당장 깨끗이 정리하십시오. 재물 기운은 어수선하고 막힌 곳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맑고 조용하며 낮은 자리에만 고요히 내려앉습니다. 자리를 정리하셨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마트에서 구입한 평범한 생수 한 병을 준비하십시오. 비쌀 필요가 없습니다. 브랜드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샘물, 맑은 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수병을 들고 방금 확인하신 동남쪽 모서리로 가십시오. 그리고 바닥 가까이 최대한 낮은 곳에 놓으십시오. 가능하다면 바닥에 직접 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낮은 선반이나 낮은 받침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허리 높이 아래, 가능하면 무릎 높이 아래에 놓으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 기운은 무겁고 낮은 곳에 고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 올려두면 기운이 흩어져 효과가 없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생수병을 내려놓기 전에 먼저 그 자리에 붉은 종이 한 장을 펼쳐 깔아 주십시오. 붉은색은 오행에서 화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물의 기운인 수와 붉은 종이의 화의 기운이 만나면 수화기재, 즉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수화기재란 물과 불이 서로 적절한 자리에서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역의 해설에서 이 괴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 완성되는 기란상을 나타냅니다. 조상님의 복덕이 물을 통해 후손에게 흘러내려오고 그 기운이 붉은 종이 위에서 따뜻하게 응집되는 것입니다. 붉은 종이는 문구점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평범한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크기는 생수병 바닥보다 조금 크면 됩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생수병의 뚜껑을 완전히 닫지 마십시오. 살짝 열어 두십시오. 뚜껑을 꽉 닫아버리면 안에 갇힌 기운이 순환하지 못합니다. 닫힌 기운은 고이고 고인 기운은 탁해집니다. 탁한 기운은 재물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막습니다. 뚜껑을 살짝 열어두는 것은 기운의 숨구멍을 열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집안의 맑은 기운이 물속으로 스며들고 물의 기운이 방 안으로 은은하게 퍼져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 너무 크게 열어두면 물이 빨리 오염될 수 있으니 아주 살짝 반 바퀴 정도만 돌려두시면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반드시 3일마다 새물로 교체하십시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물은 시간이 지나면 탁한 기운을 흡수합니다. 3일이 지난 물은 이미 집안의 탁기를 푸 머금은 상태입니다. 그 물을 그대로 두면 맑은 기운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탁한 기운을 붙잡아 두는 결과가 됩니다. 3일마다 오래된 물은 화분에 주거나 밖으로 가지고 나가 버리십시오. 그 물을 싱크대에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물과 함께 흡수된 탁기가 집안 수도관을 타고 다시 집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새 생수병을 놓을 때는 반드시 붉은 종이도 한번 닦아서 정갈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이 작은 정성이 쌓여 큰 복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정성입니다. 생수병을 놓을 때 마음속으로 조용히 감사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가족이 곁에 있음에 감사하고 이 작은 물 한 병을 통해 막혔던 기운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담으십시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이 없는 풍수는 껍데기이고 정성이 있는 물 한 잔은 천금보다 무겁다. 생수 한 병, 붉은 종이 한 장, 그리고 3일마다 이어지는 작은 정성,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전부가 여러분의 재물 기운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입니다. 물 한 병이 자리를 찾으면 돈도 제자리를 찾아옵니다. 앞서 생수병을 올바른 자리에 놓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피해야 할 자리, 절대로 물을 두어서는 안 되는 세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자리를 아는 것만큼 잘못된 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바로 이 흉지에 물을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좋은 자리에 물을 놓으면 재물이 모입니다. 하지만 흉지에 물을 두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벌어들이는 족족 새어 나갑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세 곳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뒤 즉시 옮겨 주십시오. 하루도 그냥 두지 마십시오. 첫 번째 흉지는 텔레비전 옆 혹은 텔레비전 아래입니다. 현대 가정에서 텔레비전은 거실의 중심에 놓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텔레비전 옆 낮은 곳에 생수병이나 물컵을 두십니다.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풍수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재물을 매일 조금씩 태워 없애는 행위입니다. 텔레비전은 끊임없이 강한 전자기파를 방출합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전자기파의 기운은 화, 즉 보이지 않는 불의 기운입니다. 이 화의 기운 곁에 수기를 품은 물이 놓이면 수와 화가 충돌합니다. 불이 물을 증발시키듯 화의 기운이 수기를 소멸시킵니다. 재물 기운이 자리를 잡으려는 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불꽃이 그것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재물이 끊임없이 새어나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어김없이 텔레비전 근처에 물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텔레비전과 물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텔레비전에서 2걸음 이상 떨어진 곳에 물을 놓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재물이 새어나가는 구멍 하나가 막힙니다. 두 번째 흉지는 침대 머리맡 그리고 침실 안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전에 물 한 잔을 머리맡에 두고 주무십니다. 건강을 위한 습관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풍수의 관점에서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사람이 잠드는 시간은 하루 중 음기가 가장 강하게 흐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수기를 품은 물이 머리 가까이 있으면 물은 재물 기운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속의 생기와 집안의 복 기운을 흡수해 버립니다. 자는 동안 물이 복을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겁고 이유 없이 무기력한 느낌이 드신다면 혹시 머리맡에 물을 두고 주무신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침실은 음과 양기가 교차하는 민감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수기가 머물면 음기가 과도하게 쌓여 건강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의 화목한 기운과 자녀의 운기까지 흩어질 수 있습니다. 잠자리 곁에 물은 오늘 밤 당장 치워주십시오. 침실에서 물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흉지는 화장실 근처 그리고 현관 바로 옆입니다. 화장실은 풍수에서 탁기가 집중되는 공간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해도 화장실은 그 구조상 오수와 탁한 기운이 끊임없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 화장실 근처에 생수병을 두면 물은 맑은 재물 기운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의 탁기를 흡수합니다. 재물을 부르는 수기가 탁기에 물들어 수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수독이 집안에 퍼지면 재물이 쌓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족 중에 이유 없는 질병이나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현관 바로 옆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관은 바깥의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이곳에 물을 두면 바깥의 잡기와 살기가 물에 스며들어 오히려 집 안으로 나쁜 기운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화장실 옆과 현관 옆 이 두 곳도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이 세 곳을 정리하고 나면 여러분은 비로소 재물이 새어나가는 구멍을 막은 것입니다. 구멍이 막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자리에 물을 놓아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독이 든 그릇에 아무리 맑은 물을 부어도 물은 탁해집니다. 먼저 독을 씻어내야 합니다. 흉지에 물을 치우는 것이 그 첫 번째 씻어냄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이 세 가지 흉지를 고친 것만으로도 가정의 재물운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텔레비전 옆에 물을 치우고 침대 머리맡에 물을 치우고 화장실 근처에 물을 치우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집은 오늘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막혔던 길이 열리면 흐르지 않던 것들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재물도 그와 같습니다. 흉지를 비우는 순간 길지로 복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물을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두어서는 절대 안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실천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병을 놓는 행위를 넘어 그 물병에 진정한 영적 힘을 불어넣는 의식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그릇이다.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는 오직 정성을 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다. 아무런 마음 없이 그냥 생수병을 갖다 놓는 것과 진심을 다해 정성으로 모시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의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의식 하나가 여러분 집안의 수기를 단순한 풍수 도구에서 조상님의 복덕이 흐르는 통로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먼저 의식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생수병을 놓을 동남쪽 자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오래된 기운을 쓸어내는 행위입니다. 마른 걸레나 깨끗한 천으로 그 자리의 바닥을 정성껏 닦아 주십시오. 닦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래된 탁기는 이 자리를 떠나라. 새로운 복기가 들어올 자리를 비워라.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품어도 충분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마음의 움직임이 기운의 움직임보다 먼저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먼저 그 자리를 비워야 기운도 채워집니다. 자리가 깨끗해졌다면 잠시 그 앞에 서서 3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순간이 의식의 시작입니다. 다음으로 붉은 종이를 그 자리에 펼쳐 놓으십시오. 붉은 종이를 놓을 때는 되도록 새 것을 사용하십시오. 구겨지거나 찢어진 것은 기운이 이미 흐트러진 것입니다. 종이를 펼치면서 마음속으로 조상님을 떠올리십시오. 돌아가신 부모님이든 조부모님이든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분이면 됩니다. 그분들의 얼굴을 마음속에 그리며 이렇게 속으로 아뢰십시오. 어르신, 이 자리에 복의 기운을 내려주십시오. 이 물을 통해 후손에게 재물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조상과의 교감입니다. 조상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부르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으실 뿐입니다. 정성으로 부르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붉은 종이는 그 응답이 내려오는 통로이고 그 위에 놓인 물은 그 복덕을 담아두는 그릇입니다. 이제 생수병을 붉은 종이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십시오. 병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속으로 짧게 감사의 말을 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물이 우리 가정의 재물 기운을 열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길 필요 없습니다. 화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진심이면 됩니다. 그리고 뚜껑을 살짝 열어두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과정은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5분 안에 담긴 정성은 어떤 값싼 풍수용품보다도 강한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물병이 자리를 잡으면 그 앞에 잠시 서서 그 자리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방금 열어놓은 것은 단순한 물병이 아닙니다. 조상님의 복덕이 이 세상으로 흘러들어오는 통로입니다. 3일 뒤 물을 교체할 때도 같은 마음으로 임하십시오. 오래된 물을 치울 때는 이 물이 우리 집에 탁기를 거두어 가서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인사하십시오. 새 물을 놓을 때는 새로운 복기를 담아 주십시오라고 아뢰십시오. 이 짧은 인사가 쌓여 3개월, 6개월이 지나면 여러분 집안의 기운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의식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래 막혔던 사업이 풀렸다는 분,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큰 돈이 들어왔다는 분, 자녀가 좋은 직장을 얻었다는 분, 오랜 병환이 나아지기 시작했다는 분,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단 하나였습니다. 동남쪽 낮은 자리, 붉은 종이 위에 놓인 생수 한 병, 그리고 그것을 향한 진심 어린 정성이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하늘은 정성을 다하는 자를 먼저 돕는다. 풍수는 기술이 아닙니다. 풍수는 정성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그 이치에 맞게 생활 공간을 정성껏 가꾸는 것, 그것이 진정한 풍수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의식을 실천하신다면 그것은 단순히 물병 하나를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재물의 문을 열고 조상님의 복덕을 초대하며 새로운 운명의 첫 페이지를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성이 쌓이면 기운이 바뀌고 기운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생수 한 병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음양오행의 진리로 조상님의 복덕으로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려한 이론도 복잡한 기술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정성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평생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결국 이 한 글자로 귀결됩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복잡해 보이지만 그 뿌리는 언제나 단순합니다.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우주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이것은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재물은 하늘에서 저절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기운이 바른 길로 흐를 때 그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것입니다. 가난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가난은 기운의 통로가 막힌 결과입니다. 그리고 막힌 통로는 반드시 열 수 있습니다. 생수 한 병을 동남쪽 낮은 자리에 정성껏 모시는 것, 텔레비전 옆과 침대 머리맡과 화장실 근처의 흉지에서 물을 치우는 것, 3일마다 새 물로 교체하며 조상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값비싼 물건도 특별한 재능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꾸준한 정성과 변화를 향한 작은 용기면 충분합니다. 작은 물 한 병이 30년 묵은 재물의 막힘을 뚫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며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오랜 빚으로 지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업이 막혀 잠 못 드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녀 걱정에 가슴이 미어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노후가 두려워 밤마다 홀로 눈물 흘리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 고통을 압니다.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은 끝이 있습니다. 기운의 문이 열리면 반드시 빛이 들어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의 운명이 변화를 향해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담아 진심으로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이 마음을 고요히 하시고 눈을 살며시 감으시고 이 축원을 여러분의 가슴 깊이 받아들여 주십시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크신 가피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재물의 길이 오늘부터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빚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어깨가 가벼워지고 통장의 복의 씨앗이 하나씩 쌓여가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은 거래처의 문이 열리고 직장에 계신 분은 뜻하지 않은 승진과 기회가 찾아오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께는 그 자녀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여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께는 하루하루 기운이 회복되어 건강한 날들이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홀로 외로이 지내시는 분들께는 따뜻한 인연이 찾아와 삶의 온기가 가득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복덕이 오늘 여러분이 동남쪽에 모신 생수 한 병을 통해 조상님의 가피를 담아 여러분의 삶 속으로 조용하지만 강하게 흘러들어오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성불하십시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다면 댓글창에 이 문장을 적어 주십시오. 저는 2026년에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과거형으로 쓰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쓰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화건의 힘입니다. 입으로 선언하고 손으로 쓰는 순간 그 말은 우주를 향한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댓글 아래에 다른 분들의 화건이 달려 있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남의 복을 응원하는 그 손길이 여러분에게도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공덕을 심는 일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재물 걱정으로 힘드신 부모님께, 사업이 막혀 고생하시는 친구분께, 빚으로 지쳐있는 형제자매께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좋은 것을 나누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커다란 복덕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복은 2배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 가정의 작은 변화의 불씨가 되기를, 그리고 그 불씨가 여러분 삶 전체를 따뜻하게 밝히는 큰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